요즘에 엔화가 많이 올랐어요. 일본에서 싸게 산 명품을 한국에서 파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근데 사실 환율만 가지고 명품 사업을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 리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 엔화가 1200원도 넘었어요. 그때도 일본에서 산 명품을 한국에서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환율에 의존해서 명품 사업을 하면 모래에 성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데요. 늘 불안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환율에 상관없이 일본 리셀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한국에서 일본까지는 2시간도 안 걸리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저같이 명품 파는 분들은 일본에 돈 되는 제품을 바잉하러 자주 나가게 되고요. 일본에서 사와서 팔 수 있는 명품에는 크게 3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율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의 명품 시장에 대한 규모 차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브랜드의 개척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일본 리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화에 비해서 엔화가 저렴하면 같은 명품이라도 한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샌린느 가방하고 꼼데가르선 가디건 같은 거였어요. 환율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번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아쉽게도 환율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고정적이지 않고 늘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명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환율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꾸준한 매출을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낮을 때는 환율을 활용해서 명품 리셀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 방법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않아서 금방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율에 상관없이 일본에서만 구매해 팔 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환율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본 명품 리셀 아이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본에서 사와서 돈을 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한국과 일본의 명품 시장 규모 차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도 명품을 소비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일본의 명품 시장 규모가 큰 편이에요. 도쿄만 가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발매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한국에서는 아주 소량만 입고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량이 입고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구매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또 일본에 갈 때마다 한국 매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들이 일본 매장에는 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제품들을 하나 둘씩 가져와서 팔아보게 된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에서는 샤넬보다 루이비통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예전부터 일본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나 쿠사마 아요이 이런 디자이너들과 함께 다양한 루이비통 제품을 만들고요. 출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 제품들은 한국에서도 입고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 루이비통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일본 매장에 입고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한국에서는 한두 개 입고되었다면 일본에서는 10개 이상도 입고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일본 매장에 가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루이비통과 일본인 디자이너 니고가 함께 콜라보한 루이비통 지갑인데요. 발매가는 77만원인데 크림 판매 가격으로 180만원까지도 가격이 오른 적이 있어요. 이 제품 하나만 팔아도 100만원 이상 버는 거였죠.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 입고되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에만 가도 루이비통 매장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입고되는 제품도 많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런 제품들, 즉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늘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콜라보 제품들은 계속해서 출시가 됩니다. 잘만 찾아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이 계속 탄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명품 시장 규모를 활용해서요, 국내에는 입고가 잘 안 되지만 또는 소량만 입고되지만 일본에는 대량으로 입고되는 그런 제품들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구매해가지고 한국에 수입해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환율하고도 무관해요. 국내에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환율 가지고 가격도 비교하는데, 국내에서는 쉽게 살 수 없으니까 환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가 직접 팔아본 제품 중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버질 아블로라는 디자이너와 루이비통이 콜라보한 체인이 달린 루이비통 가방들입니다. 발매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거의 구매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본 매장에 가야만 겨우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일본에 날아가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하고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진도 상당히 많이 남기고 팔 수 있었고요. 발매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중고 마켓에서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아주 높았던 제품들이에요. 버질 아블로라는 디자이너는 오프화이트를 설립했고요. 경영자로도 유명했죠.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제품들은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명품 시장 규모를 활용해서 환율에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보세요. 루이비통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각종 커뮤니티나 SNS를 활용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의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일본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일본 리셀로 돈을 벌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신규 브랜드를 개척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명품이나 브랜드를 일본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건데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명품 플랫폼인 크림에도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일본에서 가져와 판다는 게 어쩌면 큰 모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테스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량으로 수입해 파는 게 아니라요, 소량씩 수입해 팔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제 막 뜨고 있는 브랜드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인기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 소량씩 가져와서 한국에서 한번 팔아보는 거죠.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SNS에도 한번 올려보고요. 아니면 유명한 패션 커뮤니티나 중고 마켓에서도 판매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고요. 일본에서 뜨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빠르게 반응이 올 수 있어요. 보통 일본에서 유행한 브랜드 제품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는 한국 셀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뮤베르의 키링 제품들이 있었죠. 당시에 한국에서는 판매하는 셀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 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팔면서 큰 돈을 벌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일본 리셀의 유명한 아이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요시다 포터나 꼼데가르송, CDG, 캐피탈, 아크테릭스 같은 일본 리셀을 대표하는 브랜드 제품들이 저와 같은 개인 셀러들이 처음에는 소량씩 일본에서 수입해 팔았던 제품들입니다. 일본에서 한두 개 가져와 팔면서 한국에서도 점차 인기가 늘어났고요. 결국 정식으로 한국에도 매장을 열게 된 경우도 많아요. 신규 개척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이거나 새로워 보이는 제품들이 일본 갔을 때 있으면 테스트 해본다 생각하시고 몇 개만 가져와 팔아보면 됩니다. 그러다 진짜 돈이 벌린다 싶으면 수입하는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남들보다 빠르게 인기 아이템을 선점하고 돈을 벌 수 있겠죠. 저도 일본에 가면 안 팔리면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한두 개 가져와 팔아봐요. 꼭 브랜드의 가방이나 지갑 제품이 아니어도 되고요. 키링이나 액세서리, 의류 제품이나 작은 소품들까지 새로운 제품을 사와서 팔다 보면 또 돈이 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아는 안정적인 브랜드 제품만 팔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자금의 한 10% 정도는 신규 아이템을 가져와 팔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본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된 편집 매장에 가시면 신규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일본에 가시면 시간을 내서 새로운 아이템을 꼭 찾아보세요. 오늘은 환율에 상관없이 일본 리셀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화가 올라서 고민이 되는 분들은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일본 리셀을 해나가면 돼요. 시장 규모의 차이나 신규 브랜드의 발굴 같은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만들어서요. 일본 리셀을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이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나만 엔화를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돈 되는 명품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거나 일본에 자주 나가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고정 댓글에 남긴 추가 영상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돈 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